요새 경제가 어렵단 말이 진짜 많이 들려와요. 의아스러운 게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많은데 제 주변을 보면은 여유로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돈도 잘 쓰고 또 누구는 경제가 엄청 위험하다 그러고 누구는 튼튼하다 그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IMF 직전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가와 환율이 악화일로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를 올 들어 2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지금 오늘 날이랑 그때 IMF 외환위기 직전이랑을 좀 비교를 해보고 뭐가 비슷한지 또 뭐가 다른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외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급히 좀 구워달라고 요청한 98년 IMF 외환위기는요, 그 전에 80년대 3저 호황이라고 불리우는 저금리, 저물가, 저환율 요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경제가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시기거든요. 70년대 중동에 가서 오일머니로 돈 버는 분들은 한국에서 일했을 때보다 몇 배 많은 월급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국가가 흥청망청 직전까지 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그 당시 위정자들도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소득 이제 10,000불 찍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렸고, 그러다 보니까 위정자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임기하고 있을 동안 내 성과로 잡기 위해서 OECD 가입을 서두르자. 이제 우리는 OECD 회원국으로서 함께 21세기를 준비할 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하고 외환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를 많이 받게 돼요. 야, 니네 한국 이제 선진국이라며 OECD 가입하고 뭐 WTO를 등등 해서 국제적인 무역에 이제 편지되겠다며. 그럼 니네도 이제 외환시장 개방하고 자본시장 개방해. 통으로 개방했다가는 이 돈의 흐름이 싹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절충안으로 단기 외채 시장만 자유화해버리자. 그거는 국가에 꼭 이제 전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알아서들 빌렸다 쓰고 알아서 빌렸다 쓰고 하세요. 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선 갖다 좀 빌려 쓰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요즘 왜 이렇게 우리 환율이 많이 오르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폭등하면서 이 1,800원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야, 이상하네.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저희 기업에서 지금 달러가 급하게 필요한데 달러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올해 원리금 상환액이 8조 원대를 넘어 진짜 국가 금고를 열었더니 뭐야, 왜 이렇게 외화가 부족해?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정부가 외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IMF에 급히 좀 구워달라고 요청한 한국의 IMF 협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실무 점검팀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해서 환율 급등의 여파로 연말 물가가 크게 올라서 환율이 오늘 큰 폭으로 올라서 무역 수지, 부채, 외환 시장의 불안,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이 네 가지 정도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경제가 힘들다고 가장 크게 꼽는 게 무역 수지예요. 지난달에 37억 흑자를 보기는 봤는데 이게 불황형 흑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수출하는 것만으로 자꾸 성과 지표를 잡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수입해 와야 됩니다. 석유,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을 불황형 흑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국에 수출이 많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입을 상대적으로 덜 한 거예요. 그리고 내수에서도 내수 경제가 요즘 잘 안 굴러가다 보니까 뭐 기업도 투자 안 하고 개인도 소비 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여러 소비재 물품도 덜 수입해 오고, 그래서 수출은 옛날보다 주춤한데 수입이 더 급감해가지고 그래서 흑자가 되는 이런 구조가 불황형 흑자라고 부릅니다. 2022년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8%인 상황이고 기업의 경우에는 173%라고 해요. 사실 가계부채 숫자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높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되면 드디어 가계부채 올라가는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대감도 가졌었는데 요 근래 더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라는 게 한번 오르는 속도가 생기면 이게 잘 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축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통상적으로 증가하는 저축 금액보다 초과로 저축된 금액이 100조 원이 넘어요. 그 얘기는 빚도 많지만 저축도 많은 계층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기업부채 좀 또 얘기를 해봐야죠. 기업부채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하면 좀비 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이자도 못 갚는, 그러니까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회사의 비율이 지금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 사내 쌓아놓고 있는 돈이 1,0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정확한 표현이 어렵다가 아니라 양극화됐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부분도 꼽고 있는 네. 것 같아요. IMF 때도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던 게 수출 급감이랑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시총의 근 40% 가까이가 반도체 유관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주춤하면 진짜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거의 60% 가까이가 중국에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당연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는 바로 나아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중국 경제가 한 5년 동안 체질 개선으로 어려울 거다. 길게 보면 10년도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학자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과 관련된 의존도를 우리가 빨리 탈피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 사실 IMF랑 가장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환율이랑 외환 보유고 때문인 것 같아요. 환율이 엊그제 1,360원까지 올라가지고 10개월 이내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정도는 있는데 2달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 한 달 전 대비 42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수치가 아니죠. 작년에 우리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어떻게? 1,450원 찍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시중은행을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시중은행에 전화해서 협조 부탁한 거죠. 달러 좀 풀어주십시오. 1,450원 찍기 전에 확 떨어졌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너무 계속되고 금리 역전 현상 심화되니까 다시 좀 오른 겁니다. 국내에 분명 어딘가 우리나라 법인이나 우리나라 개인이 뭔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해외 계좌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급해서 전화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게 항상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외화 보유가 자꾸 줄거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요? 라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다. (2023년) 지금 오늘 날이랑 네. 그때 IMF 외환위기 직전이랑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는 진짜 국고에 남아있던 달러가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9등에 가까운 외화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잔고 그리고 개인들도 해외 자산이 엄청 많아요. 그 당시는 무역 수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할 수준은 솔직히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안 좋은 상황이다. 요 두 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역 수지 자체는 지금이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이 구조적인 색깔은 더 안 좋은 거죠. 네. 그렇다면 외환 위기 같은 위기는 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023년 남은 경제 어떻게 보시는지 창저하고라는 얘기를 연초부터 엄청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지금 이제 3개월 남았단 말이죠.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한 말이 다 틀린 건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년 경제마저도 더더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저하고의 전망치는 어떻게 보면 바램은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만 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면 더더욱 경제는 안 좋아집니다. 심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아시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